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네, 사전투표 첫날 바로 중앙선관위 집회를 시작하셨는데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당장 내일이 본투표 날이라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투표해야 되냐? 예. 네, 첫 번째는 이제 뭐 다들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이렇게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표 부풀리기 발표라든가. 네.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저도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부정선거 눈이 뻔히 보고도 투표가 진행된다는 것은 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5월 30일 금요일 저녁에 바로 그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 앞에서 네. 규탄 시위를 했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길 바랬고 하지만 거기에서 한 뭐 장소 협소한 점도 있고 네. 알릴 방법이 좀 적어가지고 그랬고 그 다음 날이죠. 네. 5월 31일 토요일 날 시청에서 다시 모였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한 10만 명 정도 모이면은 지난 탄핵 전국 때처럼 그러면은 역사가 바뀐다. 네. 그래서 사전 투표를 무효로 하고 당일 투표를 하든지 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모인 인원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 가지고 왜냐하면 뭐 지금 현재 국민들의 어떤 그 관심이 네. 양 후보에게 그렇죠. 후보에게 네. 가 있고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결심한 것이 이제 생각한 것이 투표 이제 사전 투표 중간은 힘들고 중단은 네. 당일 투표율을 최대한 높이자. 그래서 당일 투표를 극대화시키면은 네. 또 부정사 드러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는 표 부풀리기를 워낙 많이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네. 당일 투표율이 높아지면 100% 넘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유권자 수보다 네. 투표자 수가 더 많으면 이거는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명명백백한 그렇죠. 부정선거.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만요. 지금 네. 말씀 중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부 지역에서는 그 호남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인구수보다 사전투표 숫자가 더 많은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선관위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거는 관외 투표자 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거 좋아요. 근데 이 관외 투표 다른 지역에서 와서 투표한 사람들도 지금은 다 원래 지역으로 표가 다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투표까지 끝나서 투표를 이제 개표를 하는데 호남의 어떤 지역이 그 인구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확인이 되는 순간 이거는 사전투표, 본투표 가리지 않고 명백한 부정선거에 빼박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본투표율을 최대한 높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네. 말씀 계속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이제 또 새로운 증거들이 막 나오는 거죠. 부정선거에 대한 대표적인 게 국민들이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그 선거구에서 사전 관외 투표인데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또 새로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투 안에 이미 접혀진 A 후보 이미 기표가 돼 있는 그걸 발견해서 신고했지 않습니까? 근데 선관위에서는 이제 그 자작극이다라고 하는데요. 자작극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그 투표 그럼 이 사람이 자작을 하려면은 정확한 투표 규격과 관인이 찍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밑에 있는 바코드까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적 일반인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것들은 맨날 해봤으니까는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 그렇죠. 근데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투표 용지에는 우리나라 모든 투표 용지 4천만 장이 되는 4천만 장이 넘는 유권자 수만큼 되는 투표 용지에 밑에 바코드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바코드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몇 시에 어느 선거구에서 찍었다는 게 다 1년 번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투표 용지를 통해서 누가 또 이제 그걸 알아낸 것이죠. 그 용인에서 투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투표 용지는 용인에서 그 시간 투표한 게 아니고 그 투표 용지는 아직 있지도 않은 시간에 그 2시간 정도 뒤에 경기도 고향 일산에서 투표했는 용지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바코드를 읽어보니까 그렇죠. 그게 어제 저녁에 이제 밝혀졌거든요. 그 이영돈 PD가 이제 또 탐사보도 1인자 아닙니까? 저랑 같이 영화도 만드는데 그 이영돈 PD가 어제 밤에 그걸 이제 분석해가지고 올렸습니다. 현재 그게 굉장히 파장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이나 김용빈 사무총장이든 선관위에서 답변 불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그 투표 용지가 바코드 때문에 들킨 거예요, 사실은. 아하, 예, 자작극이라고 자작극이라 했는데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이 투표 용지는 경기도 용인이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아직 투표 시간도 멀은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은 미리 그 정도쯤 돼가 발행했다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자기들 주장할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우습게 그게 들킨 거죠, 하나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투표용지는요, 외출하기도 하고 외출 갔다 오기도 하고 밥 먹고 갔다 오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에서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선거를 어떻게 믿냐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전에서부터 부정선거 주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극소수였고 음모론자 아니냐 네. 또는 뭐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닌가 했지만은 네. 그 뒤로 너무 많은 국민이 이제 알게 됐고 그 사실상 또 영화도 나오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에는 보도 안 해주지만 유튜브를 통해 진실을 네. 고성구 TV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판세에 대해서도 아마 고성구 TV가 더 정확하게 보도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이런 뉴미디어가 되겠죠. 유튜브를 통해서 실체가 자꾸 드러나고 있으니까 과거부터 네. 그리고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예측이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이번 계기로 많은 사전투표에서 많은 국민들이 실체를 또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나도 안 믿었는데 이거 진짜네. 왜냐하면 바코드가 이제 또 이거 증거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요. 예. 수많은 표 부풀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 이렇게 예측이 되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전한길 대표와 함께하고 계신데 제가 전한길 대표라고 호칭을 불러드리는 이유는 전한길 뉴스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전한길 뉴스라는 인터넷 언론에 여러분들 구독하실 수 있으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주소, 인터넷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더 많이 가셔서 전한길 뉴스 구독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유튜브도 또 새로 개설하셨잖아요. 네. 그 유튜브는 맨 전한길 뉴스. 전한길 뉴스라는 유튜브입니다. 네, 언론은 원웨이 뉴스닷컴이죠. 아, 예. 네. 그래요. 그 검색하면 나옵니다. 예, 전한길 뉴스라고는 인터넷 언론사와 전한길 뉴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네, 이 두 특종도 가지를 여러 개 터뜨리고 예. 네, 현재 단독 보도도 많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대표님. 네. 그 얼마 전부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끌려 내려온 후에는 네. 뭐 이를테면은 대변인도 없고 사실 비서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꼭 알려야 되겠다 할 때 우리 전한길 대표님이 좀 역할을 해오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제 그저께 네. 광화문 집회에서 네. 발표가 됐어요. 네. 그 대표님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생각. 네, 제가 지금 저도 몫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저랑 윤석열 대통령 심정이 똑같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 선대위에서는 네. 오라 소리 안 하지만 이제 각자 마음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할 수 있는 뭐 언론이든 또는 유튜브든 또 연설 나가서 이제 또 집회에 가서 연설도 몇시 하다 목이 이렇게 갈 정도로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번 대선에서 뭐 A 후보라고 할게요. 네. A 후보 당선을 가장 간절히 바라는 사람 누구 있을까 물어보면 이재명 예를 들면 후보 측에서는 본인이겠죠. 왜냐하면 그러겠죠. 본인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이번에 떨어지면은 감옥과 평생 네. 감옥에서 보내야 되니까 뭐 간절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반면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과연 누가 제일 당선되길 간절히 바랄까? 네. 뭐 당연히 후보 본인과 가족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굴까라고 생각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한길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뭐 김문수 후보 당선돼야만이 역시 현재 내란 혐의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에 대해서 네. 현재 뭐 반대 측에서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더 뭐 심하게 이렇게 제재가 할 수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또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지 네. 않습니까? 조기 네. 대선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간절히 자유우파가 승리하기를 네. 정말로 가장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메시지도 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메시지 내는 거에 대해서도 전한길 마찬가지겠죠. 저도 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지만 저는 일반인으로서
선거에 지게 되면 드럼통 제일 먼저 가는 영순위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뭐 이렇게 그들 보기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메시지 내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반대편에서는 가만히 있어라 또 막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 뭐 선대위에서 저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뭐 김용태라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근데 투트랙 전략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 당 국민의힘 당을 넘어서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또 지지하거나 이런 것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난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했던 그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한 것은 진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또 이런 그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아시는 국민들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다고요. 그리고 그분들께 어떤 보십시오.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그래 꼭 김문수 후보가 돼야 됩니다라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를 발표하는데 그것을 국민들도 알아주리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여러 여론조사에서 영남권에서의 그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우리 기대나 생각만큼 이제 안 올라온 이유 딱 하나만 꼽자면 국민의힘 꼴 보기 싫어서 이거거든요. 그래. 국민의힘 꼴 보기 싫어서. 근데 사실 지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힘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하는 것이고 자유우파 국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싫어서 투표 안 하겠다는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 생각하면 투표하셔야 된다. 자유우파 생각하면 대한민국 생각하면 투표하셔야 된다. 이 메시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핵심이라고. 맞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직접 나서가지고 지금 뭐 그저께 서문시장도 다녀오시고 또 부울경 지역에 방문하신다는데 그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 마음하고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대통령을 이제 직접 해봤지 않습니까? 해보면은 이러면 안 된다. 나라가 위기라는 위기의식을 다 같이 느낀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면 최근에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저는 이번에 그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에 하나가 반국가 세력 접근이었지 않습니까? 그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다들 고개 갸우뚱할 때 최근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SKT 해킹에 대해서 드러난 것, 뭐 안랩이라든가 안철수가 많이 해서 그쪽에서 검색 이제 알아보니 합동 조사해 보니까 결과가 SKT 해킹이 2022년 6월 15일부터 있었어요. 2022년 6월 15일부터 언제까지 됐냐면 그 2년 만이죠. 2024년 12월 2일까지 됐어요. SKT 해킹이 그만큼 장기간 2,600만 명이 털렸지 않습니까? 2,600만 명. 그러면은 왜 12월 2일 날 중단되었을까? 진짜 충격적이죠. 그러네. 2022년 6월 15일부터 시작된 해킹 배후가 중국 회사 드러났거든요. 근데 중단된 게 해킹 스톱된 게 2024년 12월 2일에 중단돼요. 계엄 발동 하루 왜요? 전날. 바로 2024년 12월 3일 날 계엄 선포와 동시에 다 달아난 거죠. 그러네. 결국은 SKT 고객 2,600만 명은 윤석열 대통령께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신상이 다 틀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유심만 뭐 틀렸다 했지만 그 뒤를 알고 보니까 내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상 모든 게 다 틀렸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2,600만 명 SKT 고객을 지켜준 게 누구냐? 다 틀린 건 지켜준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계기로 해서 했거든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 도둑놈들이 그렇죠. 겁을 먹고 도망가게 만든 게. 그렇죠. 이거는 반박 불가의 SKT 그 2,600만 고객들은 평생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해야 되고 진짜 절해야 될 사람들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 대선 전국도 이거 까딱 잘못하면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제2의 홍콩이 되고 제2의 중국이 속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라는 거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국가를 지키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뭘 원해서 그러겠습니까? 호소하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아마도 국민의힘은 뭐 다른 평가를 하지만은 영남 지역에 있는 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런 진정성만큼은 뭐 알아줄 국민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전한길 대표님, 당신만 봐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당일 투표로 이 모든 것을 우리 자유파가 주체적으로 극복하고 해결하고 다시 대한민국 세워야 한다. 이 문제의식은 뭐 자유파 국민들은 뭐 너무나 다 충천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전한길 대표님, 아까 SKT
그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이 2년 넘게 해킹을 도둑질을 해왔는데 그게 딱 중단된 게 계엄 발동 하루 전이었다. 그렇다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이 도둑들이 겁이 나서 다 튄 것 아니냐. 맞습니다. 이 계엄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속속 새로 드러나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한길 대표님 마무리 한 말씀. 네, 저는 이번 그 대선 6.3 대선은 3대 위기 중에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느냐 더 무너뜨리냐 어떤 결정판이라고 보거든요. 네. 첫 번째는 현재 지난 70여 년간 우리나라가 또 전쟁 없이 살아온 것은 한미 동맹에 의한 주한미군이 지켜줬기 때문에 평화와 전쟁 없는 나라에 살아왔다 생각하고 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안보 위기 바로 얼마 전 지난주죠.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쉽지 않은 멘트를 했어요. 이번 6.3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한미 동맹 관계의 교차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그 교차점이 뭡니까? 바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친중적인 후보가 당선된다면은 한미 동맹 관계가 끼어진다는 경고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경고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안보 위기고 네. 두 번째는 삼권 분립도 붕괴시키겠다. 뭐 대법관도 탄핵하겠다는 네. 이런 민주주의 위기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종교 탄압까지도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교육과 가정 윤리가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 개를 기준해서 어떤 저울 위에 달아본다면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 냐에 따라서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는 게 저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네. 첫째, 어느 후보가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이렇게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를 지속할 수 있을 후보인지 예. 두 번째는 어느 후보가 삼권 분립을 존중하고 법치를 존중하고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는 이런 민주주의를 지킬 후보인지 요걸 두 번째 기준 삼았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어느 후보가 어떤 뭐 A 후보, B 후보가 있다면 어떤 후보는 가정도 엉망이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뭐 가정적 엉망인 도덕 윤리가 다 무너진 가정이 있고 어떤 후보는 알면 알수록 미담이 넘쳐나고 정직한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저울 위에 달아보고 기준으로 삼아서 특히 알겠습니다. 학부모님 또는 학교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은행 일치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예. 법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거를 중시한다면 저울 위에 달아보고 어느 후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범이 될 지도자인지 네. 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법을 어기고 엉망이 이런 대통령이 아니라 참 정직하고 정말로 모범이 될 만한 너무나 훌륭한 존경받는 지도자다라고 할 수 있을지를 저울 위에 달아보시기 예. 바라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 청년들에게 기업가를 존중해서 삼성, LG, 현대 이런 기업가 존중해서 해외로 나가지 않고 그 기업들에게 상속세는 걸 좀 줄여줘가 그 기업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누가 더 마련해 줄 것인가. 지속 가능한 그렇죠. 좋은 일자리. 그렇죠. 예. 지속 가능한 그런 일자리 그런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거법 때문에 특정 후보를 말하지 않더라도 아마 저울 위에 달아보시면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충분히 판단할 거라고 예상이 들고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그 후보 내가 후보 좋아하는 후보인데 설마 내가 굳이 투표해야 될까? 우리 먹고 살기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이번 6.3 대선은 대한민국이 유지되느냐 못하느냐 민주주의가 붕괴되느냐 존속되느냐 그걸 생각하신다면은 반드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뭐 고 박사님께서도 이미 골든 크로스를 그죠? 예.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꼭 투표율에 따라서 저는 승부가 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특히 세 번째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코끼리가 계속 머리에서 떠나질 않네. 이게 젓가락만 보면 움찔움찔하네. 적어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 예, 뭐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한길 대표님과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전한길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